7문제와 15문제, 22문제. 한 강의 보통 22문제, 24문제 정도로 구성되는데 오늘도 22문제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한 14문제, 15문제 요 정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혹시 예습해온 사람 있어? 아무도 예습 안 해왔어요? 예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좀 쉬운 거라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문장이 주제문 말고 빈칸이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 수업만 듣는 것보다는 미리 좀 예습을 해서 모르는 단어를 좀 찾아오고 그 다음에 틀리더라도 자기가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혼자 풀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주제가 이거고 그래서 요렇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그쵸? 그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수업을 하고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건데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수업 끝나고 나서 테스트 시간이나 선생님이 이제 9층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도하는 시간에 그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맞은 문제들도 내가 뭐 애매하게 생각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왜 틀리냐면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문이 이제 보기 예문 5개 중에 꼭 2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것 같기도 해.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였는데 괜히 고쳤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제 정확한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맞았더라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맞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책 페이지 21페이지죠. 그쵸? 여러분 책도 맞죠? 자, 1번부터 부담 없이 오늘 이번 주 강의 아마 다음 주 강의까지도 크게 부담 없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심경변화입니다. 22년도 3월 문제. 자, finally it came to my turn. 자,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I was supposed to, be supposed to 부정사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뭐뭐 해야만 한다. 세 번째,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은 거의 2번의 해석이 좀 주를 이룹니다. 그쵸? 뭐, 셋 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나는요, walk backward off the cliff. 나는 이제 요 벼랑에서, 그쵸? 낭떠러지 벼랑에서 좀 뒤로 물러나서 걷기로 되어 있었다. 또는 걸어야 했다. 자, just looking down the cliff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단지 낭떠러지 아래를,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made my legs begin. 요놈이 이제 목적격 보어인데 made가 사역동사니까 원형을 썼죠. begin to shake. 동사 원형 아니에요. 에? 여러분 학교에서나 다른 학원에서 막 동사 원형 배우는데 동사 아닙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라고는 우리가 부르죠.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얘도 투부정사에서 to를 안 붙이면 원형만 쓰는 부정사예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자, 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절벽 아래 내려다 보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I knew. 난 알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a safety rope. 안전줄. 그죠? 안전줄이 있었고 around me. 내 주변에. 그리고 in case. 요게 접속사죠. 보통은 이제 in case 해서 명사절의 접속사 that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in case 또는 in case that 하고 나오면 접속사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엇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뜻이죠. 그쵸? 우리가 뭐 일상생활 중에는 생활용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Take your umbrella in case it rains in the afternoon. 이런 식으로. 야, 오후에 비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산 가져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요? I should black out. 그쵸? should가 보통 여러분이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should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should가 한 3-4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조건절이죠. in case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if만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in case 하면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조건의 부사절에 should가 나오지. 그럼 얘는 의무의 should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행여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행여라도, 또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행여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블랙아웃. 보통 블랙아웃 하면 필름이 끊기거나, 그죠? 암전, 전기가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사람의 기억이 다 지워지거나, 여기서는 의식을 잃는 경우도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pass out이라고도 하죠. 그죠? pass out. 필름, 이렇게 의식을 잃다. 이런 식으로. 자, 블랙아웃 될 경우를 대비해서 I had an intellectual understanding of the whole situation. 나는, 자, 직역하면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의식적으로는 또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 전체 상황에 대해서. 오케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전체 상황을. 마찬가지죠. Intellectual sense of security. 그리고 지적으로는, 즉 머리로는 안전한 감각. 그러니까 머리로는 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My hair stood on end. 내 머리칼은 끝이 곤두섰고 오니까 바짝 머리칼이 섰고 And I shivered.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shivered. 알았죠? shivered all over. 내 몸은 전체가 다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That first step off the cliff. 그리고 벼랑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것, 한 발짝 내딛는 것이 was the most difficult moment.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But I made it. 하지만 나는 해냈어요. As did others. 어법 시험에 나오면 요 did 나오죠. 그쵸? 자, as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났죠. 요 도치는 선택적 도치입니다. 선택적 도치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어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동사 자리에 어떤 대동사를 쓰느냐, 요게 이제 어법 시험에 자주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did를 쓴 이유는 무슨 동사를 대신한 걸까요? made죠. 그죠? 앞에 나온 동사, 쉽게 얘기하면 주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시제에 맞게 대동사 does, did를 쓰듯이 비동사면 비동사 쓰면 되고 완료 시제면 have, has, had를 쓰면 되고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쓰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좀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 제가. 자, I arrived safely at the bottom. 그리고 나는 아마 이렇게 절벽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나 봐. 로프 메고. 그쵸? 자, 나는 안전하게 바닥에 도착했고요. overjoyed. 사람의 감정이니까 과거분사로 써야죠. 사람의 감정,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PP. By the success of meeting the challenge. 자, 그 도전 과제, 그 어려움을 meeting,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기서 ove는 동격의 ove고요. 뭐뭐 함의 성공, 뭐뭐 하는 성공,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성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meet은 뭐예요? 부합하다, 충족하다, 해결하다, 요 뜻이에요. 그 도전 과제를 해낸 성공에 의해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나치게 기뻤어요. I felt as though. 자, as though는 보통 우리가 양태의 접속사, 양태라고 하는데, 양태, 뭐 말 어려우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뜻만 알면 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요거하고 같은 뜻이죠. as if하고 똑같은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as if 나오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법적 지식이 하나 있어야지. as if나 as though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 as if나 as though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그냥 짧으니까 as if만 쓸게. as if가 나오면 우리 분명히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가정법이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I were가 아니라 was네? 가정법이야? 아니죠.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일상회화에서는 가정법에 was도 쓴다던데요? 개소리입니다. 물론 쓰긴 써요. 근데 was는 가정법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as if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물론 뜻은 똑같아. 둘 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요건 아마 학교에서 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게. 예문을 선생님이 2개를 한번 써줄게요.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자, she talks as if she, 하나는 were, 하나는 is.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쉬운 단어니까,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쉬운 단어니까 이 해석에는 무리가 없지. She talks, 그녀는 말합니다. 마치 그녀가 그의 아내인 것처럼. 해석은 글자로만 써놓으면 우리말 해석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둘 다, 만약에 문법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고르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as if 직설법은 잘 다루지 않아요. 독해에서만 등장하고. 시험에 나오면 요거 고르면 돼. 그러나 실제로 요것도 쓸 수 있다. 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as if she were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가정법이구나 알잖아. 그치? 그럼 요때는 가정법이고, 가정법이에요. 요때는 직설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힌트를 선생님이 직접 답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힌트를 줄게. 요 문장으로. 아래의 문장은 단어만 my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지? 그런데 요 놈은 둘 다 were도 되고 is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밑에 문장은 얘는 문법상 틀려요. 얘만 맞아요. 이게 바로 힌트야. 무슨 차이냐? 가정법은 말 그대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뭐 가능성이 희박한 개소리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아예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실현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그녀가 그의 아내인 것처럼 얘기한다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채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란 얘기야. 그쵸? is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왜 가능할까요?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는 내가 실현 가능성 제로라고 확신할 수 없다란 얘기는 반대로 내가 모르는 얘기. 그치?
그 여자가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몰라. 그치? 이 뉘앙스 봐봐. 첫 번째 월을 쓰면 야, 저 여자 걔 마누라 아닌데 마누라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야. 근데 밑에 거 is를 쓰면 뭐야? 야, 저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마누라인 것 같기도 한데 요 정도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내가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고, 얘는 실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치? 그러나 실제 사실이 아닐 확률, 뭐 맞을 확률, 요 차이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여기는 뭐만 맞아? 내가 내 아내를 몰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 저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 내 마누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맞아? 아니지. 그치? 그래서 뭐만 맞아. 그러니까 if가 여러분 뭐 만약 뭐뭐라면이나 인지 아닌지만 배우는데, 실제로 if는 원래 조건의 if부터 가정법을 제외하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거야. 내일 비가 온다면 하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경우. 그래서 직설법에 쓰는 if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지문 자체는 쉬운데 몇 개만 좀 중요한 문법을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쉽죠? 처음에는 겁나 긴장됐다가 무섭고 후들후들 후덜덜덜 떨렸다가도 드디어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틀렸고, 여기서 nervous, 반대죠 얘는. 그 다음 요건 관련 없고, 정답은 세 번째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만 해석하면 요 부분을 해석 안 했는데, 나는 마치 내가 하늘 위 공중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됐죠? 요거는 이제 좀 선생님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가정법에 관련된 거. 자, 두 번째는 쉬운데 하나 그냥 빨리 할까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것만 체크해 놓긴 했는데 빨리 가봅시다. 자, Karim was deep within the dense forest alone. 카림은요, 혼자서 빽빽한 숲속 깊이 있었대. 그쵸? He began to notice the strangeness of his surroundings. 그는 그의 주변 환경의 이상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Scared, 분사구문이죠. 역시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PP형으로 썼고요. being이 생략돼 있죠. Being scared, 두려워서 he hid under a tree. 자, 해석 하나만 가르쳐 줄까? 우리가 분사구문을 대할 때 학교 시험에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만들라는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독해할 때도 의례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scared, being scared, 주절 he hid under a tree, 그럼 선후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양보인지 조건인지 시간의 부사절인지 요렇게 막 따지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독해할 때는 분사구문 나오면 전부 다 그냥 형용사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뭐뭐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독해에서는 분사구문을 전부 그냥 뭐뭐한 주어는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무서운 또는 두려운 그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thump 하면 뭐 쿵쿵 때리다라는 뜻도 되고, 동사로 쓰이면 의성어예요. 쿵쿵 쾅쾅 소리를 들었어요. Moment later, 잠시 후, he saw a large elephant running.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죠. 그는 큰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toward him, 그쪽으로 달려오는 걸 봤어요. He trembled uncontrollably and could hardly move. 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렸고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he remembered what he had read about elephants. 그가 코끼리에 관하여 읽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했다라는 remembered가 과거죠. 요것보다 읽었던 게 더 먼저니까 과거 완료, 즉 대과거로 썼습니다. 대과거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건 이제 내용 설명이에요. Elephants are scared of, be scare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Loud noises. 코끼리들은 시끄러운 소음, 소리를
무서워한대요. 자, 다음 he also thought of the firecrackers in his pack. 그죠? 그리고 그는 그의 꾸러미에 있는 불꽃놀이에 대해 생각해냈습니다. Quick as a flash. 직역하면 뭐예요? 번개처럼 빠르게 라는 뜻이죠. 순식간에 라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he lit them. 그는 그것들에 불을 붙였고 firecrackers burst with a loud noise.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불꽃놀이 폭죽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caring 능동의 부사구문이죠. firecrackers가 코끼리들을 쫓아내버린 능동이니까. 자, 그래서 그 코끼리를 겁을 쫓아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Karim ran away as fast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빠르게, 그쵸? 도망쳤습니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이란 뜻이에요. He reached his campsite. 그의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쯤. He was sure. 확신했어요. There was nothing dangerous around him. 그 주변에는 위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요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 thing, body, 원 등의 전미사로 끝나는 부정복합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다. 그치? 요런 말 있어요? 요런 말 있어? special something. 특별한 무언가, 특별한 것. 맞아요? 틀리지. 그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복합 부정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해야지. 선생님 이거 안 까먹어. 왜냐면 선생님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다닐 때 남학교, 선생님은 남중 남고를 나와서 남학교에서는 수학여행 가면 뭘 꼽을 쳐가? 화투, 카드 이런 것도 가져가고 만화책도 가져가고, 그때는 뭐 게임기나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뭘 꼽을 쳐가냐면 술을 꼽을 쳐가죠. 그지?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교적 저렴한 슈퍼에서 파는 양주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좀 유명한 술 이름이 Something Special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안 까먹어요. 자, he could finally breathe easily. 그는 드디어 쉽게, 그저 편하게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He put his hand on his chest. 가슴에 손을 얹었고요. 역시 능동의 분사구문. Feeling his heartbeat slow back to its normal. 그리고 자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normal pace, 그 정상적인 속도로 천천히 다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처음에 두렵고 무섭고 긴장됐다, 나중에 안도한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5번.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어렵지 않지? 심경 분위기는? 거의 뭐 방학 초니까 워밍업 수준입니다. 자, 세 번째, 제시카의 심경 변화입니다. 자, 요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아이의 심경으로 적절한 거. One night, 어느 날 밤, 한 친구와 나는요, decided we were going to go find that Bigfoot. 빅풋을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We were in my old truck. 우리는 내 오래된 트럭에 타 있었고요. We set off. 출발했어요. 출발하다. 그쵸? Across the fields, heading toward the tallest hill. 가장 높은 구릉, 언덕을 향해. 자, 향해서
자, 들판을 가로질러 출발했습니다. The fields were rough. 들판은 거칠었고요. With only the slightest trail to follow. 오직 아주 작은 오솔길, 숲길만 따라갈, 그죠? 작은 길만 있었습니다. 자, along the way. 자, 가는 도중에 그 길을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길을 따라, there were small trenches dug in the fields. 들판에 작은 땅으로 파여진 구덩이들이 있었는데요. 자, I never figured out why. 나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As we got closer and closer.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하게 또는 점점 더 뭐뭐하니죠.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as 뭐뭐할수록이에요. 여기서는 to the top of the hill. 그 언덕 꼭대기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I was actually becoming scared. 역시 사람의 감정. 나는 실제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which was kind of rare. 자, 요 which는 뭘까요? which의 선행사 뭐예요? 선행사는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일컫는데 PP, 감정분사고, becoming, 현재분사고, actually 부사고, was 동사고, I 대명사잖아. 선행사 있어? 없잖아요. 선행사 I야? 내가 드물어? 희귀해? 아니지. 이게 바로 뭡니까? 주절, 앞에 나온 절입니다. 주절 전체가 선행사 역할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법 시험에도 간혹 나옵니다. 3인칭 단수 취급받고 이 자리에 that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지? 컴마 뒤에 that 무조건 못 써?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어법 할 때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kind of. 이건 뭡니까? a kind of가 아니에요. 그냥 kind of이에요. 뭐예요 이거? kind of. 우리말로 하면 다소 요 정도야. 또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사를 하나 써보라 그러면 somehow 요 정도는 됩니다. 다소 어느 정도. 자, 나는 이제 겁먹게 됐는데 그렇게 겁먹은 경우가 다소 드물어요. 나는 잘 좀처럼 겁 안 먹어요. 요 말이에요. Because 왜냐면요. At that age, 그 나이 때는 I was pretty. 나는 정말로 fearless. 겁이 없었어요. As we got to the top of the hill. 자, 우리가 이제 그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as는 뭐뭐 했을 때입니다. 자, there was a loud thump. 아주 큰 쿵 소리가 있었고요. My truck sunk down like something heavy had just jumped in the bed. 자, 여기서 bed는 짐칸이에요. 짐칸, 트럭 짐칸. 트럭 짐칸에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막 뛰어드는 것처럼 트럭이 쑥 가라앉았어요. 그죠? 짐칸에 뭘 실려놓으면 트럭이 내려앉을 거 아니야? 트럭이 내려앉았습니다. We were too terrified. 그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구문.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또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자, 너무 우리는 두려워서요. 겁먹어서 뒤를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볼 수 없었어요. I panicked. 나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 decided to throw the truck into rivers. 그래서 그 트럭을 뒤로 후진, 여기 던지다가 아니라 그냥 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뒤로 몰고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후진시켜서 이제 언덕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As I did so. 자, 요걸 나타내죠. 요거.
내가 그래서 트럭을 후진해서 언덕을 내려갔을 때 there was another thump. 또 한 번의 쿵 소리가 있었고 and a loud roar. 아주 큰 으르렁거리는 포효 소리, 으악 하는 소리죠. 이제 그 소리가 came out. 흘러나왔어요. Like I never ever heard before.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됐죠? 친구랑 빅풋 찾으러 트럭 몰고 산에 갔다가 뭔가 형체도 못 발견했지만 트럭에 뭔가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두려움이 휩싸였던 정답은 4번이겠죠? 그쵸?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평가원 거니까 요거 합시다. EBS 연계됐던 지문이고. 자, 네이턴의 심경 변화입니다. 네이턴. Daddy, 아빠, 제니가 외쳤습니다. 불렀어요. Waving a yellow crayon in her little hand. 그녀의 작은 손에 노란 크레용을 흔들면서 Nathan approached her, approached to 쓰면 안 되죠. 그죠? 요거 몇 개만 선생님 정리해 줄까? 자, 몇 개만, 나중에는 좀 자세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착각을 하냐면 우리말에는 간단히 선생님 예를 들면 어프로치의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설명 듣고 쓰세요. 자, to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지 안 쓰는 게 자연스러운지 한번 봅시다. 어프로치는 물론 명사로도 쓰여 근접, 접근 뭐 요런 뜻도 있지만 접근법, 그죠? 해결책 요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접근하다야. 가까워지다 하죠. 접근하다 하면 가까이 붙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로.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녀를 접근하다가 어울려 to를 써서 그녀에게 접근하다가 어울려.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그녀에게 접근하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 그 해석 때문에 착각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해석은 to가 더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요 to를 써놓고 오답으로 많이 유도해요. 그래서 요걸 선생님 몇 개 적어줄게. 오답으로 같이 출제되는 요 전치사랑 선생님 같이 써줄게요. approach는 to 안 씁니다. 알겠죠? 자주 출제되는 것만 선생님 적어줄게. discuss about. 역시 about 안 써. 우리말로는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가 더 잘 어울려. 그러니까 about 써야 될 것 같아, 왠지. attend. 여기서 attend는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돼요. 참석하다입니다. to를 쓰는 attend도 있어요. 주목하다 라는 뜻의 to. leave, from 쓰지 않죠. 그죠? reach, at 쓰지 않습니다. reach도 도착하다예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우리는 목적지를 도착했다가 어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어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어울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반면 arrive는 at 쓰죠. 자동사니까 arrive at 우리 단어 수거 외우고 있잖아요. enter도 들어가다죠. 그래서 어디 안으로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쓰지 않습니다.
tell도 마찬가지. tell. 자, 그런데 요거 tell 말하다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say, speak, talk. 근데 요놈들은 예외예요. 얘네는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돼. say, speak, talk네. 알겠죠? 자, 나에게 말하다 하면 tell me잖아. tell to me라고 해? 원더걸스 노래 옛날에 있잖아. 그지? tell to me 아니지? tell me잖아. 그지? 근데 say로 얘기했을 때 나에게 말해 하면 say me야? 아니야? say to me, talk to me, speak to me. 오케이? 자, 두 개만 더 적을게요. 뭐 많이 적을 필요 없이 다음에 자세하게 할 때 많이 적어주고. marry 역시 with를 쓰면 오답이다. resemble 뭐뭐와 닮다. 우리말 해석은 와 with 또는 뭐뭐처럼 닮다 like 어울릴 것 같아요. 해석상으로는. 그러나 쓰지 않는다. 오늘 요 정도만 정리해 놓읍시다. 이 정도만. 자, 가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네이슨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궁금해하면서 why she was calling him. 왜 그녀가 그를 불렀는지. 제니, 동격이죠. 그의 3살짜리 아가. toddler 하면 아작아작 걷는 아기를 의미해요.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애들. 젖먹이 해도 되고. was drawing a big circle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에다가 큰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What are you doing? Sweetie, 너 뭐하고 있니 아가야? Nathan asked with interest. 흥미가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She just kept drawing.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계속 그림 그렸어요. Without reply. 스님, 여기 왜 reply예요? without 전치사니까 replying 해야 되지 않아요? 할 필요 없죠. reply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니까. 대꾸하지도 않고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He continued watching her. 계속 쳐다봤고요. 또 wondering이죠. 궁금해했습니다. What she was working on. 그녀가 무엇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She was drawing something that looked like a face. 얼굴처럼 보이는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When she finished it. 그녀가 끝마쳤을 때. Jenny shouted, Look, Daddy! 아빠 보세요! She held her artwork up proudly. 그녀는 그녀의 미술 작품을 자랑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Taking a closer look. 가까이서 살펴본 네이들은 분사구문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지? 아까 뭐뭐한 주어는 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가까이서 살펴본 네이들은 recognized that it was his face. 자기 얼굴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얼굴은요, had two big eyes. 큰 눈 2개, a beard just like his. 그의 것과 똑같은 턱수염이 있었어요. He loved Jenny's work. 제니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Filled 역시 분사구문. With joy and happiness.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네이슨은 gave her a big hug. 그녀를 크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자, 궁금했다가 자기 꼬마 아기가 아빠 얼굴 그려줬잖아.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아들도 2놈 있고 딸도 2놈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빠는 딸들이 더 좋아요. 예? 이제 우리 선생님 딸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막내가 늦둥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7살인데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가끔 엄마 아빠 막 그림 그려주면 굉장히 행복하지. 그리고 그림 그렸는데 엄마만 그리고 아빠는 안 그려주면 굉장히 서운하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막 소외된 것 같고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는 왜 그림을 유치원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 텐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냈어. 얘가 수채화를 그렸는데 다른 애들은 막 나무하고 이렇게 해 그렸으면 요렇게 뭐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그냥 갈색으로 칠하고 이것만 녹색으로 칠하고 다 끝났는데 우리 딸은 녹색, 짙은 푸른색 뭐 이렇게 점점 어디서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색을 혼합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도 갈색만 칠한 게 아니라 갈색 막 약간 이쪽은 황토색 이쪽은 검은색 싹 이 붓터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의 뭐 피카소도 그 나이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자, 가봅시다. 6번도 갑시다. 6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아이의 심경 변화입니다. 자, I was going to conference. 나는 컨퍼런스에 가고 있었고요. 내 비행기는요, was delayed. 연착되었습니다. 지체되었어요. So, by the time, 아까 나왔죠? 뭔 말 때쯤? 자, 내가 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엔 everyone I supposed to meet. 잘 보세요. everyone과 I 해가지고 바로 대명사, 즉 명사가 겹쳤지? 명사가 겹치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목관대의 생략을 제일 먼저 의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 몇 번 더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조를 볼 줄 알아요. 그럼 everyone 명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요놈이 이제 요놈을 꾸미는 거니까 요게 주어가 되겠지. 알겠죠? 요게 동사가 되고요. 그쵸? 자, 내가 만나기로 되어 있던 또는 내가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미 그 컨퍼런스 회의를 위해 이미 떠났어요. I walked to the bus stop.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요. But to my dismay. 자,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낙담스럽게도 to once 자, 요 once는 소유격을 말합니다. 자, 누구누구가 어떠어떠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누구누구가 어떠어떠하게도 참 내가 실망스럽게도 the last shuttle 마지막 셔틀 to the convention 센터로 가는 마지막 왕복버스가요. 셔틀버스가 had already gone. 이미 가버렸어. I was at a loss. at a loss 수거입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as to 전치사 as와 to가 합쳐졌지. 그래서 이중전치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뭐에 관하여 대략 뭐하고 좀 비슷한 뜻입니까? 약간 비슷한 뜻이 바로 about 하고도 좀 비슷하죠. 자, what to do. 나는 당황해서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hen 그때 a young man standing on the sidewalk said. 자, 인도에 서 있던 남자, 젊은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The convention center isn't very far. 컨벤션 센터 별로 안 먼데요? It's only 4 blocks. 4블럭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So I started walking. 그래서 난 걷기 시작했습니다. It wasn't long. 이 부분이 좀 잘리는데 It wasn't long before. 자, 그냥 여러분 하나의 수거로 기억해 버리세요. 여기는 그대로 나온 걸로 쓸게요.
자, 직역하면 봐봐. 주어가 동사하기 전까지 오래 안 걸렸다 이 말이잖아. 그치? 주어가 동사하기 전까지 오래 안 걸렸다. 이 얘기는 요 얘기하고 똑같나요? 과거 시제 일대죠. 그쵸? 마찬가지지? 그녀가 화를 내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요? 한 단어로? 곧! 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화를 냈다 이 말하고 똑같지. 자, 아까 it wasn't long before 까지 보면요. The convention center appeared in front of my eyes.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컨벤션 센터가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appeared 수동태 절대 불가합니다. appear는 수동태 절대 불가해요. 자, my heart slowly calmed down. 내 심장은, 내 마음은 천천히 차분해졌고요. Fortunately, 다행히도 I was just in time. 나는 제때 그곳에 도착했어요. For the conference. 회의를 위해서. 됐지? 처음에 나만 듣고 나 빼고 다 이미 회의하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랐죠? 그랬다가 안도한 거죠. 제 시간에 도착해서. 정답은 밑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좌절하고 낙담했다가 안도했던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운데? 이 정도 막 생각이 들지? 자, 7번 봅시다. 두 개 지문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선생님이. 두세 개만 더 하고 자 7번도 합시다.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 19번. 물론 오답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Putting all of her energy into 잘 보세요. Put A into B죠. A를 B into 그러니까 속으로 쏟아붓다 집어넣다 이런 말이에요.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그녀의 마지막 steps of the running race 그죠? 이 달리기 경주의 마지막 몇 발걸음에 쏟아부은 제이미는 이렇게 그치? 분사구문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쏟아부은 제이미는 cross the finish line 드디어 결승선을 가로질렀습니다. 또 나왔네. to 소유격 감정명사 그죠? 에? 만약에 요게 요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to her disappoint라든지 disappointed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요거 놓으면 틀려요. 여기가 감정 명사가 돼야 돼. 알겠죠? 감정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감정 명사가 와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치사 투기 때문이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니까. 자, 그녀가 실망스럽게도 she had failed to beat her personal best time. 자, 요 구문 하나 갑니다. 마찬가지. 자, 선생님 필기할 때 이렇게 적으면 to 부정사라는 뜻이야. 알겠지? to 빼고 요거만 쓰면 동사 원형이나 원형 부정사란 말이고. 자, 직역하면 to 부정사 하는데 실패하다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실망스럽게도 그녀는 그녀의 개인 최고 시간 기록이겠죠. 최고 기록을 깨는 것을 실패했다 해도 되고, 오케이?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가르쳐 줄게. 자, 앞으로는 여러분 fail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와 같은 정도의 뉘앙스냐?
not 동사 원형 정도의 어감입니다. 엄마지 못하다. 실패하다 하지마. 자, 가봅시다. 그럼 그녀는 그녀의 개인 기록, 개인 최고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됐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Jamie had pushed it herself for months. 요놈 때문에, for months 때문에 had pushed it라는 과거 완료가 왔죠. 몇 달 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혹사시켰어요. To finally 뭐 하기 위해 break a record. 그녀 기록을 마침내 깨기 위해서. But 하지만 it was all for nothing. 무슨 말이에요? For nothing은 all을 꾸미네요. 전부 다 헛수고였습니다. For nothing 하면 헛된 부사도 됩니다. 헛되이라는 부사도 돼요. 헛된 것이었어요. Recognizing how she felt about her failure. 역시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녀가 그녀의 실패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낄까를 알아챈 켄. 그지? 알아챈 켄. 그녀의 팀메이트인, 팀 동료인 켄이 approached her and said.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Jamie, even though 무슨 뜻이에요? 자, 가끔 몇몇 참고서나 문제집을 보면 even though와 even if가 같다고 나오는데 완전히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even though는 요 뜻이고 even if는 요 뜻입니다. 자, 비록 네가 you didn't set a new record인가? 뒤에가? personal best time today. 오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진 못했지만 비록 뭐뭐이지만이에요. Your performances have improved dramatically. 너의 이러한 성적이, 너의 실력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향상됐어. Your running skills have progressed so much. 너의 달리기 기술도, 실력도 정말 많이 발전했고 You'll definitely break your personal best time in the next race. 야, 너 다음번 경주 때는 분명히 네 개인 최고 기록 깰 거야. After hearing his comments, 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녀는 felt confident. 자신이 생겼어요. About herself, 스스로에 대해서. Jamie, now motivated. 그쵸? 역시 being 생략돼 있죠. 자, 이제는 동기가 부여된입니다. To keep pushing for her goal. 그녀의 목표를 위해 계속 밀어붙이기로 동기부여가 된 제이미는 reply with a smile.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Next race, 내가 다음번 경주 때 I'll beat my best time for sure. 나 분명히 아까 for nothing은 헛되이라는 뜻이었지. for sure는 확실히라는 뜻이. 확실히, 분명히 내 최고 기록을 깨버릴 거야. 됐죠? 처음에 좌절하고, 그죠? 낙담했다가 동료 켄의 위로를 받고 다시 동기부여가 됐고 힘을 찾았죠. 정답 3번이네. 그쵸?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갑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평가원 겁니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네, 여러분 고3 때는 3월 모의고사가 교육청, 4월도 교육청,
그리고 6월부터가 이제 평가원 거죠. 6월.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9월도 평가원. 그리고 10월이 이제 마지막 부산교육청이나 뭐 제주교육청이었나? 아마 교육청 문제가 또 한 번 있을 거고. 자, 데이빗의 심경 변화입니다. As he stepped onto the basketball court. 그가 농구 경기장에 발을 내디딘 순간 David suddenly thought of the day. 자, the day하고 he 명사가 나왔지. 그치? 그럼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반대 생략을 먼저 의심하라고 그랬는데 뒤에가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절이네. 완전한 절이네. 그럼 목관대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여긴 뭐가 생략돼 있어요?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돼 있죠.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돼 있습니다. 자, 데이빗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날, 어떤 날? 그가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했던 그날이 생각났고요.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froze, 요거 두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He was not sure.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If. 인지 아닌지죠? He could play as well as before the injury. 자, 그 부상 전만큼 잘 그가 플레이할 수 있을지 어떨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A serious wrist injury, 심각한 손목 부상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쵸? 그로 하여금 to miss the rest of the season. 이제 마지막 남은 시즌을 미스, 다 경기에서 빠지도록 야기했습니다. 그쵸? Remembering the surgery.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 선생님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한 주어는 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수술을 기억한 그는, 그지? 수술이 기억난 그는 said to himself인가요? 그러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즉 혼잣말했어요. I thought my basketball career was completely over. 자, 난 내 이 농구 경력이 진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However, 하지만 upon hearing. 자, 둘 다 같은 뜻이에요.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자, upon hearing his fans' wild cheers. 자, 그 팬들의 거센 응원을 듣자마자 he felt his body coming. 목적격 부어죠. alive and thought. 자, 여기서 come 뭐라고 해석할까? 그는 느꼈어요. 그의 몸이 오고 있는 것을 느꼈어? 여기서 come 뭐라고 해석할까요? 요거 하나만 일단 알아놔. come이나 go 뒤에 형용사, 물론 이 형용사는 보어입니다. 여기에 오면 이 come, go는 가다 오다가 아니에요. 되다라는 뜻이야. 즉 뭐하고 비슷한 의미가 돼버려요? become의 의미가 돼버려요. become. 예문 하나씩만 써줄 거야? 여러분이 잘 아는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끝났죠? 예전에 선생님이 좋아하던 아이돌 여자 4인조 아이돌 그룹 핑클. 그래, 핑클 맞나? 헷갈리네. 핑클인지 SES인지. Dream comes true. 아, 거기서는 이제 dream이 단수였고 comes가 그래서 단수형 동사지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Dreams come true. 꿈이 온다. 실제로? 맞아? 아니야. 꿈이 사실이 된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잭은 그 사고 이후에 맹인에게 갔다요? 아니야. 이게 형용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come이나 그 외에도 어떤 동사가 나왔어. 근데 이 동사의 뜻을 모르겠어. 스펠링도 너무 어렵고 발음도 몰라. 그런데 요 뒤에 온 단어가 형용사란 것만 알면 요 구조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 해석할 수 있어. 동사 해석 안 해도 돼. 이 형식의 이 특징을 이용해서 주어가 뭐뭐 하다. 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죠? 잭은 그 사고 이후에 눈이 멀었다. 맹인이 되었다예요. 오케이? 눈먼 상태가 되었다니까. 됐죠? 자, 가봅시다 그럼. 그는 그의 몸이 다시 살아있는 생기는 걸, 활기가 넘치는 걸, 살게 된 것, 그죠? 살아있게 된 것을 느꼈고, 여기도 동사 두 개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my fans, friends and family, 내 팬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are looking forward to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고1 때 시험에 종종 나왔죠? 동명사 관용어구 look forward to죠? 뭐뭐하기를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고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 써야죠. 자, 내 팬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오늘 경기하는 걸 간절히 기대했을 거야. As soon as the game started, 그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He was filled with energy. 그는 에너지로 가득 충만해졌어요. The first 5 shots, 명사니까 역시 목관대 생각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 되겠네요. 요놈이 주어가 되겠고, 지금은 문장이 간단하고 단어가 쉬우니까 괜찮은데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져도 구조 습관이 되어 있으면 구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여러분이 관계사절이란 것만 알면 내용일치를 제외하고는 요놈 해석 안 해도 돼. 어려운 단어 몰라도 된다고. 관계사절에 나오는 동사는 중요한 주어 동사만 찾을 줄 알면. 알았어요? 자, 그가 시도했던 첫 번째 5개의 슛이 went in the basket, 골망으로 들어갔어요. I'm back! 드디어 난 돌아왔어. I got this! 드디어 내가 이걸 잡았어. 해냈어. He shouted. 그는 소리쳤습니다. 걱정하고 수술받던 날, 부상당했던 날 막 떠올리고, 그죠? 좌불안석했다가 팬들과 가족,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 다시 자신감을 얻었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첫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갑시다.